자, 한국사 세 번째 수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지난 시간에 선사시대의 선사문화의 전개 이렇게 해서 선사문화, 역사시대 이전의 기록으로 쓰여진 이전의 시대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기록으로 쓰여져 있지 않기 때문에 유물, 유적을 통해서 그들이 남긴 그런 도구들에 따라서 우리는 그것을 상상적으로 그들의 생활을 추론을 했죠. 자, 그들의 도구 사용에 따라서 선사시대는 구석기, 신석기, 청동기, 철기 이렇게 나누어서 그 각각의 특징을 배워보도록 하였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초기 국가의 형성이라고 해서 이전과는 다르게 이제는 기록으로 남겨져 있는 역사시대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합시다. 자, 이거 하기 전에 선생님이랑 지난 시간에 했던 거 제일 중요한 거 복습부터 합시다. 자, 청동기 시대의 가장 큰 특징으로서는 이 농업 생산량이 엄청나게 증가를 하게 되었다고 했죠. 농업이 엄청나게 발전을 해서 이 농업 생산량이 증가한 청동기 시대에 우리나라에 본격적으로 벼농사가 실시가 됩니다. 이미 신석기 시대 때부터 중국 같은 경우에는 벼농사가 이루어졌는데 이 벼농사 기술이 한반도로 전해졌던 시기가 청동기 시기입니다. 이 벼농사를 가능하게 한 이 농업 생산량 증가에 따라서 이제는 먹고 쓰고 할 정도보다 더 많이 생산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 먹고도 어떤 생산물이 남아요? 어떤 생산물이 생긴다 그랬죠? 남는 생산물이 생긴다고 했죠. 먹고도 남는 그런 생산물들을 뭐라고 한다고 그랬죠? 잉여 생산물이라고 했죠. 이제 남은 벼 그런 것들 있죠. 그 잉여 생산물이 많고 적음에 따라서 부자와 가난한 자의 빈부 격차가 생기고 이 빈부 격차에 따라서 이 사람들은 더 많은 잉여 생산물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이 벼를 가지고 식량인 벼를 가지고 무기를 삼았죠. 그래서 이 부자들은 다른 이 무기를 삼아서 지배층으로 군림을 하게 되고 너희들 내가 쌀 줄 테니까 내 말 들어 라고 하면서 지배층으로 되고 이 사람들은 이 지배층들의 명령을 갖는 이 사람들의 땅에서 농사를 짓는 피지배층이 생기면서 이전과는 다르게 뭐가 생긴다? 계급이 발생을 한다 라고 했었죠. 자, 선생님이 지난 시간에 문제를 냈죠. 부자의 가장 큰 바램, 희망이 뭐라 그랬죠? 더 큰 부자가 되는 거라고 했죠. 이 부와 권력을 모두 가진 이 지배층들은 더 많은 부와 더 자기들이 누릴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위해서 더 많은 이런 피지배층들을 만들기 위해서 다른 부족들을 정복하고 복속하고 부족의 통합이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결국에 뭐까지 생긴다? 국가까지 생기는 단계가 바로 청동기 시대다라고 배웠었죠. 자, 여기까지 배우는 단계에서 지난 시간의 내용은 복습은 여기까지 하고 오늘 배울 내용을 봅시다. 자, 우리나라에서도 이 청동기 시대에 국가가 처음으로 발생해요. 우리나라 역사상 제일 처음 만들어진 최초의 국가 뭐죠? 맞습니다. 고조선입니다. 고조선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했죠. 청동기 문화를 기반으로 만들어진 나라가 고조선입니다. 자, 고조선 우리 건국설화 얘기 들어봤죠? 곰이랑 호랑이랑 마늘 먹고 술 먹고 디테일하게는 여러분들 들어봤나요? 선생님이 짧게 설명할게요. 자, 아주 먼 옛날 기원전 그 삼국유사에 나오는 내용으로는 2333년에 고조선이 세워졌으니까 그 이전에 기원전 한 30세기 정도 되겠죠. 기원전 3000년경에 자, 하늘나라를 다스리는 환인이라고 하는 분이 있었어요. 이 환인의 아들 중에 환웅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은 항상 하늘나라에 별로 관심을 두지 않고 항상 지상을 다스리고 싶어 했어요. 지상에 사람들이 생활하는 것, 지상의 동물들, 식물들 이런 것에 관심이 많았어요. 자, 그것을 안 환희는 환웅에게 너가 한번 지상을 다스려 봐라 라고 하면서
환웅을 지상에 내려보내게 되죠. 환웅은 그 아버지의 명령에 따라서, 명령은 아니고, 자신의 바램대로, 자신의 식솔들, 자신이 나라를 만들 3,000명을 이끌고 태백산 신단수 아래에 내려와서, 거기에 신시를 열게 됩니다. 환웅이. 자, 그때 내려온 사람들 중에 풍백, 우사, 운사, 이런 사람들 데리고 오는데, 풍, 우, 운. 그래서 만들었죠. 바람풍, 비우, 구름운. 뭐 할 때 제일 필요한 것들? 농사 지을 때. 농사 지을 때 엄청 필요한 이 사람들. 풍백은 바람을 주관하고, 우사는 비를 주관하고, 운사는 구름을 주관하는 사람들인데, 이런 사람들을 데리고 왔다는 걸 통해서, 이때부터 이미 농사가 본격적으로 엄청나게 많이 이루어졌다는 걸 알 수가 있겠죠. 자, 어쨌든 이렇게 신시를 연 환웅이 지상에 뭐 법률도 다스리고, 뭐 여러 사람들에게 새로운 신진 기술들도 보여주면서 나라를 다스리고 있는 와중에 어느 날 누가 곰 한 마리랑 호랑이 한 마리가 환웅을 찾아왔죠. 뭐가 되고 싶다고? 인간이 되고 싶다고. 인간이 되고 싶다고. 인간이 되고 싶다고 찾아왔죠. 자, 그런데 환웅이 얘기를 하죠. 곰이랑 호랑이에게. 어떻게 인간이 되냐면, 너희들이 동굴에서 쑥이랑 마늘을, 이 당시 약간 마늘은 없었는데 아마 달래라고 해요. 달래. 자, 어쨌든 쑥이랑 마늘을 너희들이 100일간 이거를 먹고 버틴다면은 너희는 인간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데,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죠. 누구는 버티고, 곰은 버티고, 호랑이는 버티지 못하고 나가죠. 자, 그렇게 해서 이 환웅은 인간에 된 곰과 혼인을 해서 낳은 자식이 우리가 알고 있는 누구? 단군 왕검이죠. 단군이었죠. 단군. 이 단군에 의해서 건국된 나라가 고조선이고, 자, 이런 건국 설화를 통해서 일단 선생님 짧게 설명할게요. 풍백, 우사, 운사를 통해서 농경이 이루어졌다. 그리고 여기 나오는 환웅이라는 사람과 여기 나오는 곰과 호랑이를 통해서 이거 그대로 모든 소설이든 동화든 이게 진짜로 하늘나라에서 사람들이 오진 않았겠죠. 자, 외국 만주 지역에 있던, 그리고 중국 지역 어느 다른 지역에 있던 이런 선진 부족이 우리가 알고 있는 한반도와 만주 지역에 내려와서 토착 부족인 곰 부족과 호랑이 부족 중에서 결합을 한 부족은 어디 부족? 곰 부족이다. 이렇게 해서 새로운 다른 선진 부족과 여기 나오는 토착의 곰 부족과 결합을 통해서 만들어진 나라가 고조선이다. 고조선을 알 수가 있고, 이 단군 설화를 통해서 선생님이 짧게만 설명을 했는데, 어쨌든 이런 농업이 발달한 청동기 문화를 문화를 기반으로 만들어진 나라가 고조선이다. 단군설화 짧게 설명을 했어요. 자, 나중에 시험 문제든 사료가 나오면은 처음 들어보는 것보다 얘기를 한번 들어보면 쉬울 것 같아서 미리 설명을 해드렸어요. 자, 어쨌든 고조선은 청동기 문화를 바탕으로 건국된 나라다. 그리고 그 건국자는 누구? 단군 왕검이다. 단군 왕검. 자, 단군 왕검은 사람 이름입니까? 아니에요. 직함이에요. 직함. 자,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환웅과 웅녀 사이에서 나오는 이 사람을 단군 왕검이라고 하는데, 이 1대 고조선 왕이죠. 그럼 2대 그 단군 왕검의 아들은 2대 단군 왕검, 3대 단군 왕검, 4대 단군 왕검. 그 다음부터 고조선의 왕을 이르는 직함, 명칭은 다 단군 왕검이었어요. 단군 왕검. 자, 그래서 사람 이름이 아니고 지배자를 이르는 명칭인데, 이 단군 왕검이라는 이름을 통해서 오늘 배울 첫 번째 포인트. 자, 단군이란 말은, 자, 우리나라, 몽골어 중에서 무당을 뜻하는 말이 고대 몽골어예요. 탱글이란 말이 있어요. 탱글이. 자, 이 탱글이라, 선생님이 대학에서 배운 건데, 이 단군 왕검이라는 어원을 따지고 보면은, 이 몽골에서 무당을 뜻하는, 신가의 매개자라고 하는 신가 유일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샤먼을 뜻한 말이 탱글인데, 이 탱글이란 말이
몽골 지역에서 우리 한반도로 전해지면서 단군으로 이어졌다고 해요. 자, 어쨌든 단군이란 말은 제사장의 의미가 있었던 말이었어요. 어원적으로 따지면 왕검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정치적 지도자를 뜻하는 거예요. 정치적으로도 왕이란 말은 정치적 우두머리를 왕이라고 하죠. 검은 무력으로서도 군사력으로서도 우두머리를 검자를 써서 그래서 단군 왕검이란 말은 제사장과 정치적 지도, 종교적 지도자와 정치적 지도자 모두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게 단군 왕검이라는 이름을 통해서 알 수 있다라는 것과 이를 통해서 종교, 정치가 하나로 합치된 재정일치의 사회였다. 지금으로 따지면 종교적 지배자인 천주교로 따지면 교황과 그리고 대통령이 한 사람이었다라는 생각을 하면 될 거예요. 자, 여러분들 잘 보이죠? 확인했고. 자, 이 단군 조선은 8조법을 바탕으로 8가지 법을 만들 정도로 엄청나게 발전된 사회를 이루고 그리고 이미 철기를 받아들여서 엄청나게 발전해서 당시에 중국의 산둥 지역이 어디냐면 선생님 진짜 그림 못 그리는데 대충 그릴게요. 자, 이게 발에만 들어가고 자, 이렇게 됐다면 여기 고조선이 있다고 보자. 여기 당시 중국의 혼란기였던 춘추 전국시대였는데 여기에 연나라라고 하는 나라가 있었어요. 이 연나라가 고조선이 너무 발전하니까 이 연나라가 고조선을 견제하기 위해서 당시 장군이던 진계를 보내서 고조선과 결투를 벌여라 라고 했을 정도로 고조선이 발전을 했었어요. 결국엔 연하고 공격해서 고조선은 배에서 여기 있는 2000여리를 뺏겨서 뒤로 가긴 하지만 자, 어쨌든 중국의 연나라와 대결할 정도로 고조선은 엄청나게 발전을 한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자, 이렇게 발전하고 있는 고조선에 한 사람이 오기 시작해요. 누가? 위만이라는 사람이. 이 사람이 중국 지역에서 중국의 진나라에서 한나라라고 하는 나라가 아까 말한 춘추 전국시대의 혼란기를 통일한 나라가 진나라인데 이 진나라에서 한으로 이 진도 곧 멸망하고 말거든요. 그래서 이 진에서 한으로 교체되는 이 시기에 이 혼란스러운 시기에 중국에서 못 살겠다라고 해서 넘어온 사람이 중국 지역에서 우리 만주 한반도 지역으로 넘어온 사람이 위만인데 이 사람은 이미 중국은 발달된 철기를 바탕으로 좀 더 선진적인 철기 문화를 바탕으로 철기 문화를 가지고 한반도에 들어왔어요. 그리고 이 사람은 장수였기 때문에 많은 전쟁을 치렀던 경험이 있었죠. 그래서 위만이 만주 지역으로 오니까 당시 고조선의 왕이던 준왕이 위만이 우리를 받아주십시오. 위만이 자기들 식솔들과 병사들을 이끌고 왔겠죠. 그러니까 준왕이 알겠다. 너희들 흰 옷을 입고 온 거 보니까 우리 후손인 것 같구나. 그러니까 받아주겠다. 너희들 전쟁도 잘하는 것 같고 발달된 청기 문화도 갖고 왔으니까 그 대신 우리 안에까지는 들이지 못하고 고조선하고 중국 그 사이에 변경을 지키는 그런 역할을 주겠다. 거기서 잘 우리나라를 방어해라 라고 해서 위만을 받아줘요. 준왕이. 근데 이 위만이 그 접경지에서 자신의 실력을 키워서 결국에는 준왕까지 제거하고 자신이 고조선의 왕이 돼요. 그래서 이 이유를 위만조선이라고 해요. 자, 어쨌든 이 위만도 조선이란 이름을 그대로 썼기 때문에 나라 이름을 바꾸지 않았어요. 위만조선이라고 하는데 이 위만조선은 발달된 철기를 엄청나게 그 문화를 바탕으로 좀 더 융성을 시키죠. 그리고 이 위만조선은 아까 그 준왕이 위만을 받아들였지만 위만에게 제거된 준왕이 내려와서 세운 나라가 여기 위만조선이 있다면 여기엔 중국 당시에 한나라였어요. 자, 우리 한반도 남부 지역에 진이라고 하는 진국이라고 하는데 이 나라를 세운 상황이었어요. 자, 근데 당시에는 우리가 진국도 한의 물자가 필요하고 한도 진국의 물자가 필요할 건데
지금은 이렇게 배를 가거나 비행기를 타고 가면 되지만 그 당시에는 그런 기술들이 발전하지 않았기 때문에 유일하게 육로를 통해서만 갈 수 있는데 꼭 어디를 거쳐야 돼? 위만조선을 거쳐야 됐죠. 그래서 위만조선은 한과 진국, 중국의 한나라 그리고 한반도 남부에 있던 진국 사이에서 중개무역으로 엄청난 이득을 차지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 이득을 차지하는 한이 너무 꼴보기 싫었던 한나라죠. 위만조선이 중개무역으로 많은 이익을 차지를 하고 그 이익을 우리나라가 직접 가져야겠다라고 하고 또 이 위만조선이 당시 중국의 한나라에게는 큰 적이 두 명이었는데 바로 북쪽에 있는 오랑캐였던 흉노족이었고 동쪽에 있는 위만조선이었어요. 근데 이 위만조선과 흉노족과의 결합을 두려워했어요. 한나라는. 언제 고조선하고 흉노하고 결합할지 모른다라고 해서 한나라는 고조선을 공격을 하게 되죠.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 고조선이 중국 한나라에 패배를 하게 되고 중국은 고조선 지역에 4개의 군을 설치를 해요. 그 군이 한사군, 그냥 도를 설치했다고 보면 돼요. 우리가 알고 있는 경상남도, 전라남도, 뭐 충청북도 이런 도를 설치를 하고 거기에 직접 자신들이 관리를 보내서 거기를 통치하도록 했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뭐 낭랑군, 임둔군, 진번군, 현도군 이런 나라들이 이런 군들이 한사군들이었어요. 근데 중국인들이 들어와가지고 지배를 한다고 해서 그 당시에 우리 한반도 지역의 여러 부족들이 이 중국 관리들의 말을 듣지 않겠죠. 이 한사군에 대해서 우리 한반도 만주 지역에 있던 부족들이 계속해서 저항을 하는 과정에서 우리 작은 부족 단위로는 이 중국의 한사군 이기지 못하겠다라고 하면서 부족들을 통합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각 지역별로 부족별로 통합이 이루어지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부여, 고구려, 옥저, 동해 아래에 있는 삼한, 세 개의 한이죠. 마한, 진한, 변한. 우리 중학교 때 배웠을 거예요. 자, 이 초기 국가들이 등장을 하기 시작합니다. 초기 국가, 이 한사군에 저항하는 과정에서. 알겠죠? 자, 여기까지 했어요. 우리는 고조선에부터 어떻게 초기 국가라는 것들이 등장하게 되었는지. 자, 여기까지 일단 빨리 하고 초기 국가, 오늘 초기 국가까지 해야 돼요. 초기 국가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어떤 나라, 아까 그 부여, 고구려, 옥저, 동해, 사만의 특징을 짧게 빨리빨리 배워보도록 합시다. 여기 지도상으로 보이죠? 부여, 고구려, 옥저, 동해, 마한, 진한, 변한, 이 사만, 이 위치 잘 알아야 돼요. 여기 나오는 낭랑군 보이죠? 이게 한사군이었어요. 한사군 중에 하나였던. 자, 우리 초기 국가 빨리 봅시다. 초기 국가. 초기 국가. 왜 초기 국가라고 하냐? 초기 국가. 원래 국가라고 하는 것은 강력한 왕을 바탕으로 해서 통치가 이루어지는 게 국가였는데, 자, 이때는 아직까지 강력한 왕이 있다, 없다? 없다. 아까 한사군에 대항하는 과정에서 부족이 어떻게 했다? 통합하는 과정에서 만들어졌던 나라였기 때문에 아직까지 강력한 왕이 없다. 단지 부족장들 중에 한 명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초기 국가다라고 하죠. 아까 배운 부여, 고구려, 옥저, 동예, 삼한. 이거 진짜 빨리 생기면 쉽게 외우는 거 알려드릴게요. 그 부여, 고구려, 옥저, 동예, 삼한의 특징을 알면 되는데 시험 문제에 어떻게 나올 거냐면 여기 보면은 여러 나라의 정치 운영해서 여기 나오는 사료들 있죠. 이 사료들 주고 시험 문제는 주로 이 나라가 어느 나라인지 찾는 거 나오거든요. 그리고 그들의 생활 풍습들, 여기 사료 있죠. 초기 국가의 법률과 풍습들, 이런 것들 사료 주고 어느 나라 찾는 거 하는 거기 때문에 시험 문제에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이 사료를 보고 특징을 바로 찾으면 되거든요. 이거 쉽게 찾는 특징, 찾는 방법 선생님 빨리 알려드릴게요. 자, 부여부터 봅시다. 부여는 선생님 3글자만 외우면 돼요. 부여. 선생님 외우는 방법, 선생님이 고등학교 때 만든 건데 너무 선생님도 외우기 쉬워서
이거만 알면 돼. 자, 부사영. 세 글자. 아직 스승님이 만든 단어예요. 부사영. 세 글자만 알면 되는데 뭐냐? 부여는 사출도라고 하는 제도와 영고라고 하는 제도가 있다. 사출도가 뭐냐? 하나씩 알아볼게요. 사출도. 자, 사출도는 아까 부여는 한 사군과 대결하는 과정에서 여러 부족이 연합해서 만들어진 국가라고 했죠. 자, 근데 아직까지는 왕의 힘이 강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 부족들은 자신의 지역을 계속해서 통치를 하고 있었어요. 이 부여를 만든 부여족들도 그냥 자기 지역을 다스리는 하나의 부족장일 뿐이었어요. 자, 그래서 이 부여를 만들 때 참여했던 부족장들, 마가 부족장, 마가, 우가, 저가, 구가, 말, 우, 소, 저, 돼지, 구, 개. 이런 동물의 이름을 딴 부족장들이 아직까지 왕의 힘이 강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신의 지역을 독자적으로 다스렸다. 그게 사출도예요. 사출도 4개죠. 4개. 부족장이 4개. 자, 그 대신 그들을 한 국가니까 하나로 통합시키기 위해서 영고라고 하는 하늘에 제사를 지내면서 한 번씩 모여서 제사 지내고 같이 먹을 거 먹고 술도 마시고 이런 거 하는 하늘에 제사를 지내는 제천행사인 영고라는 것도 했다. 그래서 부여는 사출도 영고라는 제도가 있다. 그것만 알면 돼. 부사영. 우리 사료로 빨리 볼까요? 자, 보죠. 여기 교과서 13페이지 보면은 부여 있죠. 나라에는 왕이 있다. 모두 가축의 이름으로 간증명을 제정하여 마가, 우가, 저가, 구가 등이 있다. 제가들은 별도로 선생님이 만약에 시험 문제를 내면은 이거를 비우고 사출도를 주관하였는데 이거 비우고 기역이라고 쓰고 기역을 주관하였는데 큰 곳은 수천 가구이며 작은 곳은 수백 가구가 있다. 그러면은 학생들은 여기에 사출도를 쓰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가 부여라는 것도 바로 알고 이 지문을 다 주고 부여를 묻거나 아니면은 이거 주고 사출도를 비워놓거나 이런 식으로 시험 문제 나와요. 거의 수능이든 모의고사든 내신이든. 자, 부여는 부사영 알면 되고 고구려는 고동대제 이것만 알면 돼요. 고동대제. 고구려는 동맹이라고 하는 영고와 같은 하늘의 제사를 지내는 제천행사와 대릴사위제라고 하는 결혼 풍습과 제가 회의라고 하는 회의를 했다. 이것만 알면 돼요. 자, 아까 제천행사 하늘의 제사를 지내는 영고와 똑같은 여기는 이름만 다른 동맹이란 게 있었다. 이건 자세하게 설명하지 않을게요. 자, 대릴사위제 선생님 빨리 설명할게요. 한자로는 서옥제라고 하는데 서옥제. 이 서는 사위서자예요. 사위서자. 사위에게 집을 지어주는 거예요. 자, 어떤 거냐면, 자, 여기 남자가 있는데, 여기에 부인이 있다고 한다면 이제 결혼을 할 거예요. 자, 근데 남자가 결혼하기 전에 일정 기간 동안 부인의 집에 들어가서 부인의 집에서는 이 남자가 살 수 있게 집을 지어줘요. 집을. 그래서 남자는 여기 들어가서 살면서 부인 집에서 할 수 있는 일, 농사도 해주고 집도 고쳐주고 막 이런 일들을 해요. 그런 일정 기간이 부인 집에서 지낸 다음에 부인이 남자 집으로 들어와 결혼을 하게 되는 거예요. 결혼을 하고 부인 집으로 들어가는 거죠. 자, 이걸 왜 그랬냐. 당시에 결혼을 하면 부인이 바로 남자 집에 들어가면은 부인 집에서 한 명의 노동력이 빠지게 되죠. 이 여자는 원래 이 집에서 일을 해야 되는데 농사도 짓고 집안일도 해야 되는데 결혼을 함으로써 빠지는 거를 이 남자가 보충해 준 거예요. 노동력의 결손을 보충해 주기 위해서 고구려는 대릴사위제라는 결혼 풍습이 있었다. 한자로는 서옥제다 라고 알면 될 거예요. 자, 대릴사위제 설명 여기까지 빨리 끝내고 제가회의는 뭐냐. 고구려를 만들 때 있었던 부족장들이 회의했던 거를 제가회의라고 해요. 부족장들 당시에 부족이 계루부, 절노부, 연노부, 막 이런 부들이 이런 부족들이 있었는데 이 부족의 장들이 회의했던 걸 제가회의라고 해요. 아직까지 누구의 권한이 약했기 때문에 왕의 권한이 약했기 때문에 이 부족장들의 회의에 의해서
정책들이 결정이 되어 전쟁을 하거나 세금을 이렇게 거둡시다 이런 거 싹 다 제가에 의해서 결정을 했어요. 자, 옥저 들어갑시다. 옥저는 옥민가 이 세 개만 알면 돼요. 옥민가. 옥저는 민며느리제라고 하는 결혼 풍습제와 가족 공동무덤 골장제, 한자로 골장제라고 하는데 이런 풍습이 있었다. 민며느리제는 뭐냐? 여기도 남자와 여자가 있었다면은 남자는 자, 여자가 어린 나이에 시집을 가는 게 민며느리제였어요. 자, 그 대신 자, 여자가 자랄 동안 남자 집에서 이 여자 집에 엄청나게 많은 보상을 해준다라는 거죠. 왜? 이 여자가 나중에 남자 집에 들어가게 되면은 또 노동력이 빠질 거기 때문에 이를 보충해주는 그리고 남자 집에서 여자를 키워주게 되는 거죠. 자, 이런 민며느리제가 있었던 때가 국가가 옥저다. 그리고 옥저에서는 가족 공동무덤, 가족이 공동으로 무덤을 써서 골장제. 만약에 할아버지가 돌아가시면은 할아버지를 일단 가매장을 한 다음에 일정 시간이 지나면 뼈만 남겠죠. 그래서 뼈를 추려서 가족 공동무덤에 계속해서 모으는 거예요. 만약에 할아버지 돌아가시고 그 다음에 몇십 년 있다가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또 일단 임시적으로 묻었다가 뼈를 추려서 가족 공동무덤에, 또 할머니가 돌아가시면 할머니 돌아가시고 일단 묻었다가 뼈 추려서 가족 공동무덤에, 이렇게 둔 거를 가족 공동무덤 골장제라고 합니다. 옥저의 특징 민며느리제, 그리고 가족 공동무덤이 있었다. 동예는 동, 무, 책, 쪽, 이 네 개만 알면 돼요. 동무, 책, 쪽. 동예는 무천이라고 하는 하늘의 제사를 지내는 제천 행사와 책화와 족외혼이라는 풍습이 있었어요. 책화는 부족들이 만든 나라가 동예이기 때문에 부족들, 다른 부족에, 아직까지는 부족들이 영향력이 다 따로따로 있었기 때문에 다른 부족을 넘어가면은 소나 말 이런 걸로 보상을 해줬어야 돼요. 우리 초등학교 때 뭐 섬 그어놓고 여기 넘어오면은 지우개 내 거야 이렇게 하듯이, 다른 부족에 넘어가지 못하게 넘어갔을 경우에는, 다른 부족 지역에 넘어갔을 경우에는 보상을 해줘야 되는 걸 책화라고 하고, 족외호는 그렇지만 부족의 결합을 위해서 다른 부족들과 결혼을 하게 한 그런 제도가 있었던 게 동예다. 알겠죠? 자, 빨리 합시다. 3분 안에 끝낼게요. 4만 같은 경우에는 외울 거 없어요. 3안은 제일 중요한 거 소도라는 게 있었다. 소도. 자, 소도가 뭐냐면 삼한도 여러 부족의 연합으로 만들어진 나라인데, 자, 소도는 종교적 지도자가 따로 지배하는 지역을 소도라고 했어요. 이 종교적 지배자가 천군이에요. 이에 비해서 정치적 지도자를 읍차라고 했어요. 읍차. 뭐 대결하는 건 아닌데 비교하기 위해서 이렇게 적었어요. 자, 아무리 그러면 읍차 이 사람이 다스리는 지역에서 아무리 죄를 지었지만 만약에 이 사람이 소도로 들어가면 이 사람은 죄가 없게 돼요. 별개의 지역이 되는 거예요. 어쨌든 이렇게 정치적 지도자와 종교적 지도자가 따로 있었다. 그렇다는 거는 앞에 고조선과는 달리 어떤 사회였다? 재정이 일치된 사회였다? 분리된 사회였다? 재정이 분리된 사회였다. 종교와 종교와 정치가 분리된 사회였다. 그 시대가 삼한시대다라는 것까지만 알면 돼요. 자, 이번 시간에는 아까 고조선의 특징들 배웠고, 그리고 초기국가 부사형, 부여, 고구려, 옥조, 동예, 삼한의 부사형, 고동태제, 옥민가, 동무책족, 재정분리, 삼한의 재정분리, 천군, 소도, 이 정도만 알면은 오늘 내용 진짜 열심히 하는 거예요. 알겠죠? 선생님이 최대한 쉽게 하려고 노력을 했는데 모르는 거 있으면 댓글로 달고, 자, 이제부터는 올라가 있는
출석 확인 및 개념 확인 문제 지금 바로 풀 수 있도록 합시다. 여러분들 수고 많았습니다. 수고했어요.